이야, 기가 막히네. 안녕하세요. B급 감성 우주 덕후의 본격 천차만식 채널 미드나잇입니다. 저도 여러분도 가늠할 수 없는 꾸준하지만 비정기적인 그리고 미드나잇 채널의 조회수를 견인하는 콘텐츠 미드나잇의 유쾌한 언박싱 유언이 돌아왔습니다. 잠시 잠깐 자화자찬을 좀 하자면 콘텐츠 시리즈명 하나만큼은 참 잘 지었다고 생각하는데요. 제 자랑 한번 해보고 싶었습니다. 아무튼 무려 유료 광고 딱지를 붙인 미드나잇의 유쾌한 언박싱 유언의 주인공은 바로 쌍안경입니다. 지난번에는 손떨방 쌍안경이었다면 이번엔 정통 쌍안경을 가져왔습니다. 오늘 소개할 장비 솔로몬 옵틱스사의 HQ8242ED입니다. 솔로몬 옵틱스 HQ8242ED의 언박싱에 앞서 먼저 가볍게 이 녀석의 스펙을 살펴보고 가겠습니다. 8배율로 볼 수 있는 이 쌍안경은 대물렌즈 구경이 42mm, 아이릴리프는 18.4mm, 사출동공은 5.2mm, 실시야는 약 8도로 이걸 겉보기 시야로 환산하면 약 65도로 꽤나 시원한 화각으로 대상을 볼 수 있습니다. 렌즈는 ED 렌즈라 해서 색수차를 보정하고 해상도를 높여주는 렌즈를 장착했습니다. 대략 이런 스펙을 지닌 솔로몬 옵틱스 HQ8242ED. 여기서 잠깐 쌍안경 이름 속 비밀 한 가지를 알아보자면 쌍안경 이름에 8에 40이라고 표기가 되어 있는데 이는 8배율로 볼 수 있는 42mm 구경이라는 쌍안경의 기본 스펙을 찍먹 느낌으로 살짝 알려주는 일종의 스포일러와 같은 느낌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대략적인 스펙을 알아봤으니 이제 본격적으로 언박싱을 진행해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영상은 솔로몬 옵틱스에서 장비 협찬을 받아 영상이 제작되었음을 알려드리면서 미드나잇의 유쾌한 언박싱 제13탄 솔로몬 옵틱스 HQ8242ED 쌍안경 지금부터 신명나게 까보겠습니다. 오늘도 이렇게 쌍안경에 대해 하나하나 배워간다는 마음으로 경건하게 언박싱을 하겠습니다. 박스를 뜯으니 큰 상자와 작은 상자 이렇게 두 개가 나오는데요. 먼저 큰 상자의 비닐을 벗기면 이렇게 쌍안경이 들어있는 상자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먼저 쌍안경 상자를 까보겠습니다. 박스를 여니 쌍안경과 함께 동봉된 스트랩이 있고 비닐 포장에 씌워진 오늘의 주인공 HQ8242ED가 보입니다. 본격적으로 쌍안경을 살펴보기 전 비닐 포장 안에 들어있는 매뉴얼부터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이런저런 좋은 말씀이 영어로 담겨 있어서 알고 싶지만 알 수 없는 게 참 안타까운 매뉴얼입니다. 언박싱을 할 때마다 느끼는 거지만 한글 매뉴얼이 있으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한글 매뉴얼을 따로 하나 만들어서 배포해주면 사용자들에게 큰 도움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이렇게 매뉴얼의 아쉬움을 뒤로하고 케이스에 담겨있는 쌍안경을 꺼내보도록 하겠습니다. 케이스 안에는 렌즈 관리용 극세사천이 담겨있고 다시 한번 비닐 포장으로 쌓여있는 쌍안경의 모습을 마주하게 됩니다. 몇 겹의 포장을 지나 만나게 된 쌍안경의 모습은 참 영롱하기 그지없습니다. 이제 진짜 본격적으로 쌍안경의 전체적인 모습을 살펴보겠습니다. 일단 전체적으로 그립감이 괜찮은 외피가 씌워져 있습니다. 미끄럼 방지가 될 만한 정도의 거칠기라 손에 적당히 잘 감기는 느낌이었습니다. 이제 전면부의 대물 렌즈를 살펴보겠습니다. 대물 렌즈는 이렇게 렌즈 커버가 쌍안경 본체에 붙어있는 일체형인데요. 커버를 열기만 하면 알아서 내려갑니다. 분리형 커버였으면 따로 보관하는 번거로움이 있는데 이 녀석은 그런 게 없어 편하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커버를 열어 대물 렌즈의 모습까지 확인하고 이제 후면부 저반 렌즈 부분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저반 렌즈 역시 커버가 덮여 있었는데요. 대물 렌즈 커버와는 다르게 저반 렌즈 커버는 분리형이었습니다. 그래도 왼쪽 오른쪽 커버가 따로 있는 게 아니고 선글라스를 연상케 하는 모양으로 양쪽이 붙어 있어서 보관엔 용이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반 렌즈의 아이컵은 이렇게 드르륵 돌리면 위로 올라가는데요. 쌍안경과 눈 사이의 거리가 적당히 떨어져야, 즉 아이릴리프를 맞춰야지 비네팅 없는 깔끔한 시야로 관측할 수 있습니다. 아이컵으로 본인의 눈과 저반 렌즈 사이의 거리를 조절한 뒤 관측하실 것을 추천드립니다. 오른쪽 저반부에는 오른쪽 저반부의 초점 조절을 위한 시도 조절 휠이 있습니다. 시도 조절의 경우 왼눈과 오른눈의 시력이 많이 다른 분들께 매우 유용한 기능인데요. 초점을 잡을 때는 먼저 왼눈만 뜬 채로 초점 조절 휠로 초점을 잡아준 후 오른눈만 뜬 채로 시도 조절 휠을 돌려 오른눈의 초점을 잡아주면 되겠습니다. 저반부를 다 살펴봤으니 쌍안경 상단에 있는 초점 조절 휠을 살펴보겠습니다. 초점 조절 휠에는 다양한 정보가 적혀 있는데요. 방수 기능을 알려주는 워터프루프가 가장 위에 적혀 있고 8배 배율의 42mm 크기의 대물 렌즈라는 것을 알려주는 8에 42, 그리고 1000m 앞을 볼 때 시야의 지름이 142m라는 걸 알려주는 142m에 1000m, 이렇게 총 3개의 정보사항이 적혀 있습니다. 초점 조절 휠은 이렇게 가볍게 손가락으로 돌릴 수 있을 정도로 나름 부들부들하게 잘 돌아가는 편입니다. 초점 조절 휠을 봤으면 이제 쌍안경 전면부에 있는 이 수상한 캡을 돌려서 빼보겠습니다.
그러면 이런 식으로 나사 구멍이 하나 나오는데 이곳은 쌍안경과 함께 온 상자 속에 들어있는 비노홀더라는 것을 결합하는 결합부가 되겠습니다. 비노홀더는 삼각대에 쌍안경을 거치시켜주는 어댑터 역할을 하는 액세서리로 이는 좀 이따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이렇게 비노홀더 결합부까지 살펴봤으니 마지막으로 안폭 조정을 살펴보겠습니다. 쌍안경의 안폭 조정은 이런 식으로 쌍안경을 잡고 살짝 힘을 줘 움직이면 되는데 자신의 양눈 거리에 맞춰 쌍안경의 안폭 조정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쌍안경의 언박싱을 통해 대략적으로 쌍안경의 실물을 확인해보는 시간을 가져보았습니다. 이렇게 솔로몬 옵틱스 HQ842 ED 쌍안경의 전반적인 모습을 살펴봤는데요. 이제는 실제 관측을 통해 쌍안경의 성능을 체험해보겠습니다. 늘 그렇듯 주간 관측과 달 관측 그리고 딥스카이 관측을 하면서 쌍안경의 성능을 확인하겠습니다. 먼저 저희 집 옥상으로 올라가 주간 관측을 진행해보겠습니다. 오늘도 어김없이 저 멀리 보이는 관악산을 살펴볼 텐데요. 바로 주간 관측의 현장으로 가보겠습니다. 네, 저는요 지금 주간 관측을 위해서 저희 집 옥상에 나와 있습니다. 솔로몬 옵틱스에서 나온 HQ842 이 쌍안경으로는 관악산 기상 레이더가 어떻게 보일지 한번 제가 먼저 관측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관악산 기상 레이더가 매우 선명하게 잘 보이거든요. 주변부가 늘어지고 좀 왜곡되는 현상 없이 매우 깔끔하게 잘 보이는 것 같아요. 진짜 선명하고 쨍하게 매우 예리하게 해상도 좋은 관측을 즐길 수가 있습니다. 이게 살짝 색수차가 있긴 한데요, 관측에 지장을 줄 만큼의 느낌은 아닌 것 같아요. 상의 가장자리 부분에 보랏빛으로 살짝 이렇게 색수차가 보이긴 한데 엄청 심각할 정도로 이게 거슬린다 이런 느낌은 전혀 아닙니다. 주변 풍경도 좀 살펴보고 있는데요, 산 능선을 따라서 쭉 경치를 감상을 하고 있습니다. 조금 아쉽다 하는 포인트들은 시도 조절, 초점을 돌릴 때 뻑뻑한 느낌, 좀 묵직한 느낌이 드는데 이건 뭐 개인 차이인 것 같아요. 저는 이 묵직함이 조금 덜했으면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비행기도 지금 지나가네. 비행기를 한번 볼게요. 비행기 이름, 비행기 항공편명까지도 매우 선명하게 확인할 수가 있어요. 날개 아랫면에 항공편명이 있더라고요. 매우 선명하게 확인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주간 관측을 통해 쌍안경의 성능을 파악해봤으니 이제 본격적인 천체 관측을 진행해볼 텐데요. 천체 관측을 진행하기 전 쌍안경과 삼각대를 결합하는 방법에 대해 좀 더 자세히 살펴보고 넘어가겠습니다. 먼저 비노홀더 하단부에 있는 연결부에 여러분이 갖고 계신 삼각대의 플레이트를 결합해줍니다. 쌍안경 전면부에 비노홀더 연결부 캡을 제거합니다. 비노홀더를 쌍안경과 결합합니다. 이렇게 안정적으로 삼각대에 쌍안경을 거치시켜 관측을 즐길 수 있습니다. 쌍안경과 삼각대의 결합까지 다 알아봤으니 이제 쌍안경을 통한 천체 관측을 진행하러 떠나보겠습니다. 먼저 달 관측을 위해 장소로 옮겨보았습니다. 이곳은 충청북도 제천에 위치한 람보 캠핑장입니다. 여기서 솔로몬 옵틱스 HQ842 ED 쌍안경으로 달을 보겠습니다. 네, HQ842 쌍안경으로 달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 달의 표면이 아주 생생하게 잘 보이네요. 지금 보름인데 구름이 막이 끼듯이 살짝 끼어 있어가지고 좀 편안하게 보름에 가까운 달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달의 크레이터도 구분을 할 수가 있고요. 특히 이제 달의 티코 크레이터를 아주 선명하게 잘 볼 수가 있습니다. 상이 날카롭고 예리하게 잘 보이고 여기가 호수가 바로 앞에 있는 곳이라서 꽤나 습해요. 그런데 워터프루프 덕분인지 전체적인 그립감이나 보이는 것도 뽀송하게 보입니다. 그리고 뽀송하게 잡히고요. 하지만 너무 습한 곳에 가면은 얘도 습기가 묻더라고요. 어느 정도의 습기는 워터프루프로 커버를 칠 수 있다. 너무 습한 곳은 물 줄줄 흐릅니다. 그래서 블로어라 그러죠. 바람을 풀어서 습기를 제거해 줘야 되는 그런 경우도 존재합니다. 이렇게 둥글고 밝은 보름달을 쌍안경으로 살펴봤는데요. 이번엔 딥스카이 관측을 진행해보겠습니다. 딥스카이 관측은 달이 없는 캄캄한 날 별 보기 좋은 충청도의 모 관측지에서 진행했는데요. 그 현장으로 떠나보겠습니다.
네, 저는요 지금 관측지에 나와 있습니다. 아주 껌껌한 곳이라서 별도 매우 잘 보이는 그런 관측지에 제가 나와 있어요. 일단은 말이죠, 제가 완전 빨개요. 제가 왜 이렇게 빨갛냐면요, 빨간색 조명을 켜놓은 채로 촬영을 해서 제가 붉은색 모습으로 여러분들 앞에 서 있습니다. 사실 이거는요 암적응을 지키기 위한 하나의 수단이에요. 먼저 이 쌍안경의 성능을 보기 전에 암적응에 대해서 살짝 말씀드리자면요, 여러분들이 관측지에 나와가지고 별을 보실 때 일반적인 하얀색 조명, 주광색 조명을 켜면요 밝음에 눈이 노출돼가지고 이런 어두운 별들을 보기가 매우 쉽지가 않습니다. 이거를 이제 암적응이 깨진다라는 표현을 쓰는데요, 눈이 암적응을 해야지 자잘자잘한 별들, 어두운 별들을 우리 눈이 그 빛을 예민하게 받아들여가지고 별을 좀 더 세세하게 잘 볼 수 있는 눈이 세팅이 돼요. 그것을 암적응을 한다라고 표현을 하는데, 그 암적응을 조금이라도 덜 깨트리는 불빛이 붉은색 조명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저처럼 많은 분들이 붉은색 조명을 켜고 관측에 임하시거든요. 그래서 저도 저의 암적응을 지키기 위하여 붉은색 조명을 켜고 이렇게 촬영을 임하게 되었습니다. 자, 어쨌든요, 솔로몬 옵틱스의 HQ 8-42 쌍안경을 이용해서 총 3개의 천체를 관측을 할 겁니다. 자, 1번 안드로메다 은하, 2번 페르세우스 이중성단, 3번 플레이아데스 성단, 이렇게 총 3개의 천체를 관측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쌍안경으로 제가 카메라를 이렇게 대고 촬영을 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하지만 쌍안경에다가는 카메라를 물릴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자료화면 같은 걸로 여러분들께 보여드리면서 지금 이런 식으로 보입니다, 이런 식으로 보입니다 라는 거를 현란한 말솜씨로 여러분들께 설명을 해드릴 테니까요, 양해해 주시면서 시청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지금부터는 안드로메다 은하를 먼저 관측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안드로메다 은하가요 지금 상당히 높은 곳에 떠 있어요. 완전히 지금 꼭대기 위에 있거든요. 완전히 꼭대기 위에. 지금 보려면은 좀 포지션을 잘 잡아야 돼요. 등을 최대한 뒤로 젖히고 최대한 만세를 부르면서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자, 보겠습니다. 와, 안드로메다 은하의 은하핵과 그리고 나선팔이 매우 선명하게 잘 보입니다. 진짜 큼지막하게 아주 잘 보여요. 약간 과장을 못해서 100원짜리 동전만한 사이즈가 그 정도가 되네요. 그냥 직시로 봐도 안드로메다 은하의 모습을 매우 잘 볼 수 있고요. 주변시로 보면요, 나선팔의 모습을 좀 더 잘 볼 수가 있었어요. 순간적이지만 직시로 봤을 때 나선팔이 한 50 정도 보였다면은 주변시로 봤을 때는 한 7, 80 이상은 보였던 것 같아요. 그 정도로 안드로메다 은하를 쌍안경으로도 매우 선명하게 확인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번에는요, 페르세우스 이중성단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과연 이 쌍안경은 페르세우스 이중성단을 어떻게 보여줄지 한번 관측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페르세우스 이중성단은 딱 지금 육안으로도 확인을 할 수가 있는 위치에 있기 때문에 바로 들이대보도록 하겠습니다. 꽤나 크게 보여요. 적당히 별들도 분해가 되어서 보입니다. 두 성단이 딱 구분이 되어서 보이고요. 좀 더 집중해서 보면은 성단 내에 밝은 별들과 자잘자잘한 별들도 꽤나 많이 분해가 되어서 보입니다. 주변시를 좀 활용해 볼게요. 밝은 별들이 좀 더 도드라지게 보이고요. 성단의 뭉탱이라고 표현할게요. 그 뭉탱이들이 좀 더 덩어리감 있게 보이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중심상뿐만 아니라 주변상도 꽤나 날카롭고 예리하고 늘어지는 거를 크게 느낄 수가 없을 만큼 아주 예리한 상을 지금 이 녀석이 보여주겠습니다. 이 녀석이 퍼포먼스가 좀 괜찮은 것 같아요. 자, 이번에는요, 쌍안경으로 볼 수 있는 대상 중에서 정말 대표적인 천체, 이 천체랑 안 보면은 쌍안경 관측 좀 서운해 이런 느낌이 들 정도로 쌍안경 관측에 있어서는 꼭 봐야 되는 천체, 플레이아데스 성단을 한번 관측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플레이아데스 성단 같은 경우에는요, 황소자리 인근에 위치해 있고요. 이 녀석도요, 육안으로 보면요, 별의 개수를 헤아릴 수 있을 정도로 밝은 천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한번 관측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플레이아데스 성단의 대표 별이라고 할 수 있는 한 8개 정도가 매우 선명하게 잘 보입니다. 플레이아데스 성단 내부에 있는 짜잘짜잘한 별들까지도 아주 잘 보입니다. 또릿또릿한 점상으로 매우 잘 보입니다.
플레이아디스 성단 같은 경우에는요, 우리가 망원경보다는 이런 쌍안경이나 아니면은 보조망원경, 파인더로 볼 때 플레이아디스 성단의 진가를 확인을 할 수가 있거든요. 플레이아디스 성단답게 보이면서 그 내부에 있는 자잘자잘한 별들이 약간 뭔가 띠를 그리듯이 큰 주별들 사이를 이렇게 훑고 지나가요. 그 모습도 아주 선명하게 확인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 관측을 실제로 진행을 하면서 진짜 좋은 부분들이 많이 보였어요. 하지만 조금 아쉬운 부분도 있었는데 무거워요. 이 녀석이 무겁다 보니까 오래 관측을 못해요. 그러니까 들고 오래 관측을 할 수가 없어요. 특히 이제 높이 있는 대상들 계속 팔을 이렇게 들고 보게 되는데, 그러다 보면은 쌍안경에 무게도 있다 보니까 어깨도 아프고요, 팔도 좀 후덜후덜 거립니다. 결국에는 쌍안경이 이렇게 덜덜 이렇게 흔들려서 멀미가 나듯이 흔들려 보입니다. 그게 조금 아쉬워요. 이건 근데 어쩔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관측 컨트롤을 해줘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한 대상을 보고 좀 쉬어주세요. 팔을 좀 이렇게 내려놓고 스트레칭도 좀 하고 좀 풀어주고 좀 회복이 되었으면 쌍안경을 들고 다시 관측을 하는 거죠.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관측하고 쉬고 관측하고 쉬고 이 사이클을 계속 돌리면서 쌍안경 관측을 즐기신다면 좀 더 안정적이고 좀 더 편안한 관측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오늘은 솔로몬 옵틱스에서 나온 쌍안경 HQ8242ED를 언박싱하고 주간 관측과 전체 관측을 통해 쌍안경의 성능까지 살펴보는 시간을 가져보았습니다. 쌍안경의 전체적인 모습과 성능을 살펴본 뒤 저 미드나잇이 생각한 쌍안경 한 줄평은 어디든 챙겨가고 싶은 성능 좋은 쌍안경이었습니다. 부담스럽지 않은 크기에 깔끔하고 세밀한 디테일을 보여주는 쌍안경 성능은 어디든 챙겨가서 밤하늘을 보고 싶게 만들기에 충분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쉬운 점을 꼽자면 조금만 오래 들고 봐도 바로 어깨와 팔에 무리가 찾아오거나 손이 덜덜 떨려 보는 상 역시 덜덜 떨게 되는 꽤나 육중한 쌍안경의 무게였는데요. 특히 어린이들이 쓰기엔 꽤나 무거운 느낌이라 어린이가 사용할 땐 비노홀더를 이용해 쌍안경을 삼각대에 거치시켜 보실 것을 추천드리고, 성인분들도 장시간 쌍안경 관측을 즐기면 어깨나 팔에 피로감이 찾아올 수 있으니 적당히 관측하고 팔과 어깨를 풀어준 뒤 다시 관측하실 것을 추천드립니다. 이렇게 묵직한 무게감은 쌍안경의 아쉬운 포인트였지만 유저의 편의를 생각한 대물렌즈와 저반렌즈 커버, 괜찮은 만듦새, 깔끔하고 디테일을 잘 구현해 보여주는 광학 성능 등 장점이 더 많은 쌍안경인 솔로몬 옵틱스의 HQ8242ED였습니다. 현재 솔로몬 옵틱스 스토어에서 2014년 11월 기준 32만 5천원에 판매 중이니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솔로몬 옵틱스 스토어에 들어가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미드나잇의 6회 언박싱 제13탄 솔로몬 옵틱스 HQ8242ED 쌍안경편은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께 최대한 자세히 설명드리고 간접적이지만 직접 체험하는 것과 같은 느낌을 드리고자 주절주절 설명하다 보니 꽤나 영상 시간이 길어졌는데요. 단순히 망원경의 스펙표를 읊는 리뷰, 장비의 외관만 보여주는 영양가 없는 리뷰가 아닌 언박싱부터 실제로 사용하고 이를 최대한 보여드리는 생생한 리뷰를 만들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미드나잇 채널 미드나잇의 6회 언박싱 콘텐츠에 많은 관심 부탁드리고, 궁금한 점 리뷰 영상에서 다뤄지지 않은 부분이 있다면 댓글로 문의해주시고, 이건 좀 꼭 다뤄주길 바라는 제품이 있다면 이 역시 댓글로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많은 분들의 요청을 받은 제품을 선정해 유언으로 만들겠습니다. 그러면 저는 더 재미있는 콘텐츠, 더 유익한 콘텐츠, 더 느낌있는 콘텐츠를 들고 찾아뵐 것을 약속드리며 이만 물러나겠습니다. 이 영상을 통해 천치 관측에 흥미를 느끼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세요. 지금까지 미드나잇이었습니다.